네, 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응급학과 임상조 교수 남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방금까지도 응급실에 계시다 오신 거라고 들었어요. 네, 어제 오후부터 근무를 아유, 했고요. 피곤하시죠. 네, 보통 아침 9시쯤에 퇴근을 하는데 네. 오늘 굿모닝 대한민국 아, 라이브를 위해서 예. 조금 일찍 퇴근해서 그러셨군요.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예. 밤새 16시간 근무하시는 거군요. 네, 네, 16시간 연속 근무고요. 좀 예. 10년 넘게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저는 네. 익숙합니다. 익숙하세요. 저는 아침 방송 7년째인데 전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10년이 아직 안 돼서. 10년이 안 돼서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도 일하고 오셨으니까 혹시 뭐 지난밤에 만나셨던 환자분 중에 뭐 기억에 남는 분 계신지? 아, 네. 어제 심폐소생술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심폐소생술은 응급실에서 상당히 자주 하는 건데, 막 심정지가 맨 처음으로 나서 제가 맨 처음으로 달려가서 아이고. 그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심폐소생술 했는데 잘 됐나요? 좀 노인분이셨어요. 아, 예. 그래서 이 갈비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하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눌렀을 때 그 갈비뼈가 부러지는 느낌이 이렇게 예. 나더라고요. 네. 이게 어째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어쨌든 10년을 넘게 했는데 이 환자의 살리기 위해서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느낌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셨었는데 여기 다행이네. 제가 오시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또. 아유 안타깝네요. 어제 왔던 기억에 남는 분이네요. 네. 아 그리고 정말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 정인이 의사로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CT 소견이랑 엑스레이 소견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CT가 뭐 장기가 찢어져서 피가 다 차 있고 공기로도 다 차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로도 골절이 사실 셀 수 없이 너무 많았는데, 얘기가. 네, 이 뭐 전신 갈비뼈도 몇 번씩 부러졌다가 붙은 자국도 있고, 네. 양팔도 다 부러져 있고요. 특히 왼팔은 좀 빠져 있었고요. 어깨도 손상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갈비뼈도 좀 신축성이 있어서 잘 부러지지 않은 편인데다가 어깨라든지 이런 건 어른이 정말 잡아 뽑아야지 손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팔 빠진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주기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손상이 계속 보였던 게 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동학대 소견인 데다가 상당히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일부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어제 그 정인이의 입양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고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아이의 귀책 사유랄 게 전혀 있지 않죠. 사실은 전날 CCTV도 촬영을 하면서 저는 보게 됐었는데 그때 왔었으면 어떻게든 이 학대의 증거를 발견하고 의료진이 어떻게든 부모랑 분리를 하든지 어떻게든 살렸을 겁니다. 근데 그 하루 만에 아이가 죽게 돼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어쨌든 이 죄가 없는 아이가 어쨌든 부모의 외력에 의해서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법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이 살인죄가 정확히 어떻게 성립된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의 100% 과실로 아이가 죽었고 그게 살인이 아니면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아동학대 사건이 너무나 또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뭐 정인이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부러져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혹시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정인이 사건은 너무나 극단적인 겁니다. 예. 완전히 완벽히 아이를 죽음에 이를 정도로 폭력을 행사한 거니까요. 네. 근데 좀 그거 외에도 아동학대 범주를 저희가 네. 어른들이 좀 넓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뭐 부모의 정서 관계가 약간 좀 이상하다든지 혹은 아이가 좀 방임된 그러니까 뭔가 위생 상태가 안 좋다든지 네. 이런 것도 충분히 아동학대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한테 잘 다치지 않은 곳에 뭔가 귀라든지 이런 데 막 꼬집 피면은 멍들거나 멍이 멍이 든다든지 이런 좀 보통 아이가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 외의 상처들이 좀 이렇게 시길 달리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아동학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2018년에 정말 전국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잖아요. 아이를 학대하고 친모인 척했던 괴물 위탁모. 이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네요. 네, 이 사실은 괴물 위탁모라는 이름은 너무 자극적이지만 네.
실제로 좀 저한테는 큰 충격인 사건. 선생님이 그분을 그 사람 신고를 한 거죠?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예. 정확히 제가 경찰 신고를 했고요. 예. 18개월 된 아이라고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좀 잘 먹지 않고 애가 막 혼자서 넘어졌다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해서 왔는데 아이가 상태가 진짜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바로 입원을 해야 되고 뇌수술이 필요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자기가 홀어머니로 혼자서 돈을 벌면서 애를 키우는데 아이를 어떻게 자기가 돌보질 못해서 너무 어려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모인 척했던 거죠, 그 당시로. 친모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힘든 면이 있겠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중환자실이 저희가 부족해서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가 이 상태까지 이렇게 방치가 된 거는 방임학대도 학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의료진이 긴가민가 했어요. 좀 신고하기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학대인가 아닌가요? 네. 근데 아침에 그 새벽에 그 환자가 정리가 되고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라 거짓말이었어요. 위탁모. 위탁모였고. 예. 심지어 그 아이가 원래는 15개월이었어요. 딴 아이의 이름을 댄 겁니다. 이 사건이 밝혀질까 봐.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설 위탁모였어요. 네, 4명의 아이를 더 키우고 있었고. 그 네. 전에 또 뭐 그런 일이 근데 그 전에 그 아이의 그 학대 동영상이 그 핸드폰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물고문을 하는 동영상. 그래서 기소가 됐고 결국은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명 괴물 위탁모 사건이고 14년을 받은 걸로 그때도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살인죄가 적용되진 않았어요. 아, 그때도 네, 살인죄. 학대치사 뭐 이런 거. 네, 학대치사로. 근데 이 경우가 어쨌든 부모님이 그 위탁모가 거짓말을 했는데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못 밝혀낼 그러네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고를 해놓고서도 저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잘하셨네요, 정말. 네. 그래서 큰일 이게 났었네.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저도 그때 좀 다시 한번 느꼈었고요. 이런 우리가 아동학대가 괜찮겠지라고 지나치는 것에서 이렇게 큰 사건도 밝혀지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요. 아동학대를 좀 의심하고 네. 이웃의 일이라도 관심을 맞아요, 가져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좀 맞습니다. 많이 네. 생각 들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그 당시에도 좀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뭐 글이 뭐 보면은 평생을 둔 뿌리 깊은 원한 없이는 이런 짓을 할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저런 글을 올리셔서 좀 화제가 됐는데 정말 끔찍했나 봐요, 그 상황이. 네, 어떻게 글을 올리시게 되셨어요? 사실은 저는 응급실에서만 거의 제 직업 인생에서 응급실에서만 일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피해자만 와요. 가해자는 없이 피해자가 얼마나 네. 예. 끔찍하게 당했는지, 얼마나 고통에 몸부림치고 어떤 상황으로 죽어가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한테 많이 좀 이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얼마나 좀 이 사람을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을 해야 하는 폭력이라든지 이런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좀 심각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엄중한 처벌과 또 진상 조사랑 그다음에 현실 그 사실관계 이 억측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는 좀 정의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때 글을 좀 쓰게 됐었습니다. 그런 글이 정말 용기를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알려진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좀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메시지로 좀 당신 일이나 잘해라. 내지는 뭐 관심 받으려고 그렇게 밝히고 나서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정확히 몰라요. 응급의학을 하면 뭐 어디까지 다루시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응급의학이라는 학문을 베이스로 예.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경증에 네. 그냥 거의 뭐 아픈 곳이 없는 정도의 환자부터 네. 뭐 정말 그 교통사고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네. 있는 분들까지 거의 인간이 불편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네. 다루는 영역이고 학문입니다. 그렇군요. 응급실에 온 모든 환자를 예, 제가 저도 보죠. 간 적 있어요. 어떤 일로 갔어요? 통풍 때문에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갔더니 타이레 뭐그 진통제 먹으라고 하고 원인이 보내셨죠. 통풍 진짜 아프죠. 너무 아픈데 그것도 저희가 해주시더라고요. 네, 해드릴 게 진통제밖에 진통제 없습니다.